이제 들어갈 내용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이야기인데 최대 공약수는 너무나 중요한데 일단 공약수의 뜻부터 보면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숫자가 주어져요. 잘 보세요. 12와 16이 주어졌어요. 12와 16의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의 약수도 구해보고 16의 약수도 구해보고 교집합 구하라는 거예요. 공통된 걸 찾아라. 그게 바로 공약수예요. 공통된 약수라는 뜻이에요. 12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 2, 3, 4, 6, 12 되죠. 16의 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1, 2, 4, 8, 16 됐잖아요. 됐어요. 그 중에서 공약수가 뭐냐면 공통된 약수요. 공통된 약수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공약수 그래요. 그래서 공약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답은 뭐야? 1, 2, 4가 바로 1 공통되고 2 공통되고 4가 공통되니까 1, 2, 4를 공약수 그러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4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그래요. 최대 공약수 이렇게 얘기한다.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를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앞으로 12와 1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 그랬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구했어. 요즘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거 옛날 방식 말씀을 드릴게요. 니은자를 그리고 여기다가는 무조건 소수만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뭐만 쓰자고? 소수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12랑 16이 동시에 나눠질 수 있는 수를 쓰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먼저 쓰시면 돼요. 2가 생각나는구나. 2, 6, 12, 2, 8에 16. 그런 다음에 또 공약수 있지. 6과 8을 동시에 나눠지는 수. 뭐 있어요? 또 2가 되잖아요. 2, 3, 6, 2, 4, 8 이렇게 쭉 나가서 이 두 개가 잘 들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또 나왔다. 1 이외에는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이 두 개는 2라는 공약수가 보이고 이 두 개도 2라는 공약수가 보이니까 2를 가지고 나눴거든요. 근데 3, 4는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느낌이라는 것은 1 이외에는 더 이상 공약수가 나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1 이외에는 공약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두 수의 관계를 서로 소관계에 있다 그래요. 소인데 each other,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소라는 말은 뭐냐면 1 이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관계. 3과 4 같은 경우 예컨대 12와 8은 서로 소 관계가 아니에요. 왜? 공약수 1 말고도 2라는 공약수가 보이고 4라는 공약수도 보이잖아요. 공통된 약수가 또 보이잖아요. 이러면 서로 소가 아니에요. 하지만 12와 15는 어때? 이것도 서로 소가 아니죠. 왜? 3이라는 공약수가 있잖아요. 3, 4, 12, 3, 5, 15. 더 이상 공약수가 1 말고는 없을 때가 바로 서로 소 관계니까 예컨대 12와 무슨 관계라 볼까? 예쁜 거 보이죠? 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12와 뭐 7 이런 거. 동시에 나눠질 수 있는 약수가 없잖아요. 1 이외에는 없잖아요. 이럴 때 두 개의 관계를 사람들은 서로 소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중요해요. 서로 소라는 것은 1 이외에는 공약수가 없을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 사람들은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 끝났잖아요. 서로 소 관계니까. 끝났을 때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다 곱한 게 바로 최대 공약수예요. 그래서 2와 2를 곱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야? 시작. 4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게임 끝이다. 이번에는 공배수 말씀드릴 텐데 공배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공약수가 공통된 약수였으니까 공배수는 그래요. 공통된 배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봐. 6과 8의 공배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6의 배수도 구해보고 8의 배수도 구하는데 배수는 쉽잖아. 6에다 1 곱한 거 9 그 다음 외우면 되잖아. 6, 1은 6, 6, 2, 12, 6, 3, 18, 6, 4, 24, 6, 5, 30, 6, 6에 36, 6, 7에 42, 6, 8에 48, 6, 9, 54. 8 가지고 만들어. 시작. 8, 1은 8, 8, 2, 16, 8, 3, 24, 8, 4, 32, 8, 5, 40, 8, 6에 48, 8, 7에 50, 56, 8, 8에 64, 8, 9, 72. 공약수를 얘기하셔. 공통된 거. 없냐?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돼요? 배수들을 쫙쫙 나열해서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 그러는구나. 따라서 공배수를 얘기하셔 그러면 24, 48, 뭐 72 계속 이렇게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할까?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가 중요해요. 공배수 중에서 최소니까 제일 작은 것. 뭐야? 시작. 24.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얼마구나. 제일 작은 공배수는 24가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직접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아까랑. 전혀 다를 게 없어. 똑같아. 진짜 똑같아. 정말 똑같아. 시작. 2, 3, 6, 2, 4, 8. 끝! 여기까지 됐지? 우리 아까 최대 공약수는 뭐가 최대 공약수였어? 얘가 최대 공약수였다면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니은자를 다 곱하는 거예요. 찌꺼기까지. 그래서 2와 3과 4를 다 곱한 거 얼마야 시작? 24가 답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니은자 그려서 앞에 있는 것만 뽑으면 최대 공약수고 여기까지 다 곱하면 시작?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끝.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 공약수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 최대, 가장 큰 거, the greatest, 뭐 common, 뭐 division 막 이렇게 나가고 최소 공배수는 least, 가장 작은 least 알아? 뭐 least, common, multiplying 뭐 그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만 잘 하면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G랑 L이란 글자를 많이 써요. G라고 쓰고 최대 공약수. 얘를 최소 공배수.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내가 내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게 최대 공약수. 그래서 G 이렇게 하고 최소 공배수는 L이니까 뭐 이렇게 L 이게 최소 공배수 막 이렇게 썼던 아주 유치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 기억해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느낌이랑 최소 공배수 그려하는 느낌을 지금은 첫 번째 과거 방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과거 방식이라고 해봤자 이게 진짜 과거 방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방식을 두 번째에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볼게요. 선생님, 홀수 번째만 풀어준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12번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 이 박스 밑으로 홀수 번째. 그러니까 이 박스 밑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문제를 제가 풀어주겠다고. 각 박스별로, 각 유형별로. 여기 지금 유형 1-4 있잖아. 그거 별로 홀수 번째 문제를 풀 테니까 여러분들은 짝수 번째 문제를 같은 유형일 테니까 복습하면. 그러니까 제가 풀어준 거 먼저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또 이 얘기하면 제가 30-40분 얘기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복습할 때는 선생님의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외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과외 뭐 대학생 과외 같은 거 알바 막 할 거예요. 여러분 할 때 첫날 느껴요. 여러분이 과외하는 첫날 느껴요. 뭘 느끼냐면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느껴요. 왜 그러냐면 과외 준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확률 1강을 내일 어떤 학생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내가 확률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인드로 공부하냐면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단 한 개도 몰라서는 안 되잖아.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다 대답해 줘야 되고 또 나는 이번에 그냥 답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까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선생님 마인드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져요. 내가 여러분한테 복습하라는 방법이 그거예요. 설명하세요. 선생님처럼 설명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런 걸 진짜로 제가 정말 진짜로 제가 국가의 지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가 관계자 여러분이 있으면 지원을 EBS에다가 지원을 팍팍 해주신다면 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옆에서 내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난 진짜 이런 것도 막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막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알겠니? 그럼 옆에서 끄덕이고 알겠지? 그럼 끄덕이고 그러나 아니면 칠판을 다 나눠주고 싶어. 저는 고등학교 때 칠판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엄마! 엄마가 빨래하다가 오셨어. 내가 지금부터 오늘 공부한 거 설명해 볼 테니까 엄마 들어. 그러면 모든 엄마들이 다 듣는다고요. 안 듣는 엄마 한 명도 없어요. 네 공부는 네가 해라. 너의 인생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학생들에게 설명했었고 점심시간 이용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설명했었다고. 그게 제가 지금 수학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됐었던 게 그때 공부 방법이었던 거예요. 제발 문제 풀이에
쾌감을 느끼지 말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